오늘 배우는 것은 합성함수의 미분부터 배우는데 여러 가지 미분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합성함수의 미분. 말은 좀 어렵지. 합성함수가 무엇인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쌤은 합성함수의 정의라든지 이걸 현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실전에서 합성함수 미분이 과연 어떤 상태로 등장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2x 더하기 1의 5제곱. 자, 이게 이제 이걸 미분하고 싶어요. y 프라임 하고 싶습니다. y 프라임.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2x 더하기 1의 5제곱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얼마야? 32 곱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짬짬짬이 나오니까 식이 막 엄청 복잡하잖아. 하지만 그거를 전개해서 미분하게 되면 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뭐냐면은 이거를 미분하는 어떤 테크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보는 거냐면은 요거를 쌤이 새로운 함수인 gx라고 봐요. gx는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fx는 x의 5제곱. 그러니까 동그라미의 5제곱과 y는 2x 플러스 1을 합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뭐가 똑같냐면은 f 합성함수 gx하고 똑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f 합성함수의 gx 자리에 2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f 2x 플러스 1은 이 값이 2x 더하기 1의 5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두 함수가 합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x 5제곱하고 2x 플러스 합성이 되는 형태를 통틀어서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로 이제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습니다. 뭐 루트의 2x 플러스 1 하면은 y는 루트 x랑 y는 2x 플러스 1이 합성된 겁니다. 이런 복잡한 형태를 미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과부터 말하면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조금 어쨌든 개념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x의 5제곱을요. x로 미분하면 이걸 쓰면 이제 d의 dx라고 불러요. x로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 x의 4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5 곱하기 x의 4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잘 봐, 그 다음에 y의 5제곱을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y로 미분하면 그러니까 d의 dy인 거야. y로 미분하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5 곱하기 y의 4제곱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5제곱을 그 문자로 미분하게 되면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x, y 위치만 바꿔서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합성함 미분은 이런 꼴인 겁니다. y의 5제곱을 d의 dx, x로 미분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걸 갖다가 5 곱하기 y의 4제곱이라고 쓰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y의 5제곱을 y로 미분하면 이건데 y의 5제곱을 x로 미분하면 당연히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왜냐면은 y의 5제곱이 이 y 자리에 지금 2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2x 플러스 1의 5제곱을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의 5제곱을 2x 플러스 1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런 꼴인 거야. 2x 플러스 1로 미분하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요 2x 플러스 1의 5제곱을 x로 미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라미 5제곱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동그라미의 5제곱이라고 하는 식인가, 이 식이? 동그라미가 변수예요, 변수. 이 동그라미 5제곱을 똑같아요. d의 d 동그라미로 미분하면 5 곱하기 동그라미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뭐 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동그라미의 5제곱을 d의 dx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d의 dx, x로 미분합니다. 뭐를요? 동그라미의 5제곱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방금 내가 말씀하시기를 이 동그라미 5제곱을 동그라미로 미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d의 d 동그라미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분수 취급을 받아서 잠깐만요. 일단
동그라미 5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래서 분수 취급을, 실제로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에 대한 순간 변화이기 때문에 분수 연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식에다가 내가 d 동그라미에 dx를 쓰시면 마치 분수 이렇게 약분되는 것처럼 해서 d 동그라미 5제곱에 dx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은. 그래서 구하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아까 했잖아요. 5 곱하기 동그라미의 4제곱이야. 곱하기. 그 다음 그 동그라미라는 식을 미분한 걸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동그라미 5제곱을 동그라미로 미분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뒤에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 꼬리표처럼 있는 거 보면 이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x로 미분한 걸 써주시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교재 같은 데 보면 현학적으로 이거 이제 뭐 u라고 나왔어요. u라고 나와 있고 뭐 이걸 du dx 나와 있는데 그런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x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하는 게 되면은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데 실제 이게 x의 5제곱이 아니라 어떤 x에 관한 식의 5제곱이니까 그 식을 x로 미분하는 것은 이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푸셔야 하느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푸는 방법. 이 동그라미 5제곱을 미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y란 말 한마디로 하면 이걸 x로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dy dx를 하는 거예요. x로 미분한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 식을 동그라미로 먼저 미분해. 그러니까 동그라미 5제곱이니까 d 동그라미의 5제곱 d 동그라미를 먼저 하시고 d 동그라미의 dx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약분하면은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약은 뭐 한다고요? 5 곱하기 동그라미 4제곱이니까 한마디로 하면 2x 플러스 1의 4제곱인 거야.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2x 플러스 1을 x로 미분한 1을 뒤에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식 자체가 어떤 식 전체를 먼저 그냥 x의 5제곱처럼 취급을 해서 쓰시고 그 다음 그 안쪽을 미분한 식을 뒤에다 붙여주시면 합성함수 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플러스 x의 4제곱을 x로 미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제곱 꼴인 거야. 어떻게 합니까? 4 곱하기 2x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이 되고 곱하기 이 안쪽을 x로 미분한 4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합성함 미분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식으로 써놓은 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식으로 쓴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떤 함수가 y는 fu, 그 다음 u는 gx니까 한마디로 y는 f 합성함수 gx. 자, 요걸 말한 거예요, 지금. y는 fu, 아까 쌤이 동그라미 표현했던 게 u입니다, 지금. y는 fu, 그 다음에 u는 gx니까 이런 식. 그 식에 대해서 dy, dx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이 식을 동그라미로 미분하고 그 동그라미를 x로 미분해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걸 계산하게 되면 뭡니까? f 프라임 합성함수의 gx가 되고요. 곱하기 요걸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g 프라임 x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f 동그라미를 미분하면 f 프라임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미분을 쓴 겁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 봤어. 합성함수 된 것에서 이 앞에 거랑 뒤에 걸 곱한 게 답이야. 근데 이 앞에 것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면 이 합성함수에서 바깥쪽을 미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쌤이 이런 용어를 쓸게요. 겉미분, 바깥미분.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의 안쪽을 미분합니다. 안쪽을. 이걸 우리가 속미분. 교육과정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내신 쓸 때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합성함수하는 방법은 일단 전체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안쪽을 미분하고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분법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거고. 그래서 특별한 용어로 만약 이게 f의 ax 더하기 b면은 일단 겉미분 f 프라임 ax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 속미분 ax 더하기 b를 x를 미분하면 a가 앞에 붙는 겁니다. 앞에 붙건 뒤에 붙건 상관없죠. 그 다음에 fx n제곱은 동그라미 n제곱이니까 겉미분 n 곱하기 fx의 n-1제곱 n 곱하기 동그라미의 n-1제곱 속미분 이 fx를 미분한 f 프라임 x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여기 쓸 수 있습니다. 어떤 x의 n제곱이 쌤이 예전에 뭐 잠깐 설명했지만
자연수일 때 공부한 게 수투. 지난 시간에 목세 미분을 통해서 요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도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걸 배웠습니다.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번에 이제 유리수, 지수가 분수 형태가 됐을 때에도 이걸 미분하면 이런 꼴이 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음 6단원에서 양변의 로그를 잡아 취하게 되면 이 n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이게 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식은 n이 모든 실수일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이제 이게 공부를 처음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보여주면은 이게 수학의 참 재미있는 점이에요. 수학은 어떤 하나를 가지고 확장을 쫙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정의나 약속을 가지고 확장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수학의 강력한 점이고 재미있는 점이고 또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실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외우면 되는데 이런 공부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수학적인 어떤 관점을 바꿔줄 겁니다. 특히나 중등이나 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선행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재미가 없어. 싫어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그냥 공식 외워서 풀면 되는 건데. 근데 수학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고3은 어떻냐? 당장 내일 모레 입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식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제 개념학습 하는 과정에서 고1, 2나 뭐 중학과정 학생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우리가 유리수의 수학적 정의는 이겁니다. n을 p분의 q, 단 pq는 정수고요. PQ가 정수고요. 또 뭐 서로소, 뭐 실제로 서로소인 것은 원래 양의 정수로 사용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꼴로 표현되는 걸 유리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y는 x의 n제곱이야. 그 말은 x의 p분의 q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지금 이용해서 y 프라임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하느냐? 양변에 p제곱을 하게 되면은 y의 p제곱은 x의 q제곱하고 똑같고 이제 이 pq는 정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정수 형태의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 되는 거죠. 양변을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우변은 x의 q-1제곱의 앞에 q가 붙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정수기 때문에 지난번에 x n제곱 정수일 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방금 합성함수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 식으로 fx의 p제곱꼴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앞에 p가 붙고 그 다음에 y의 p-1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곱하기 y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fx의 p-1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문제지요. 자, 따라서 y 프라임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지금 dy dx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시면 되겠네. p분의 q T분의 Q. 그 다음에 X의 Q-1제곱 곱하기 Y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또 X만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봤더니 내가 알기로 Y의 P제곱에 X의 Q제곱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Y의 P제곱 X의 Q제곱이니까 요거 좀 어떻게 할까요? y의 p제곱에다 x의 q제곱을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y의 잠깐만요. y의 이게 마이너스 p 플러스 1제곱은 이렇게 써볼까요? y의 p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이 식이. 요 뒤에 파트가. 그럼 이 값은 y의 p제곱분의 y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쓴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p분의 q. 그 다음에 y의 p제곱 자리에 우리가, 여기 뭐냐면, x의 q제곱 집어넣는 거야. 여기 y 자리에 뭐입니까? x의 n제곱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y가 x의 n제곱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 식은요, 뭐냐면, x의 q-1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q제곱 곱하기 그냥 x 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x의 마이너스 q제곱과 x의 q제곱 곱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x의 마이너스 1제곱 x 곱하기 값은 p분의 q 곱하기 이거 x n제곱이죠. 예. x의
n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p분의 q가 뭡니까? 방금 n이었기 때문에 n의 x의 n-1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후반부 연산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상관이 없고 실제로 이 식은 양변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정수 형태를 미분하는 것을 합성하면서 미분을 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n제곱 미분하고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실수까지 확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과정에 사용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6단원의 공부를 하도록 하고